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댓글도 달아줘. 야, 너 귀에서 왜 쥐두부 냄새가 나? 어떻게 그 땅이 135억에 팔렸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공통점 같은 경우에는 두 분 모두 시세 차이를 봤다. 두 분 다 이제 강남 이외의 지역에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공효진 씨는 용산구, 그리고 손예진 씨는 마포구.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추가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물을 매입하고 나서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하거나 그걸 하지 않았다. 그냥 단순히 매입을 했다는 거. 공효진 씨, 손예진 씨의 공통점을 보면은 두 분 다 너무나도 자연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간 순정 느낌. 그럼 신봉소 씨는 건물을 튜닝을 얼마나 많이 한 거예요? 진짜 뭐 물어. 마지막 또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예, 뭐예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높기 때문에 장기 보유를 하는데 네. 두 분 모두 한 5년 미만에 다시 매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세금 엄청 내겠다. 장기 보유를 하면 이 특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장기 보유는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장기 보유? 보통 최소 3년에서 네. 길게는 이제 15년까지입니다. 두 분 다 단기적으로 보유를 하고 계셔서 세금을 많이 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라는 거죠. 그 손예진 씨 같은 경우에는 42억의 시세 차익을 봤는데 네. 그러면 세금을 거의 한 20억 가까이 낸 거예요. 형이 건강검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다 손예진 덕분이야. 무슨 소리야? 내가 보험료를 내는데. 얼마 내는데? 한 많이 내지. 많이 내? 응. 어쩐지 건강. 아까부터 뭔가 이렇게 꼬랑내 같은 게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꼬랑내요? 네. 거기서 꼬랑내가 나지? 걷었다 실었다 하는데 이게 뭐예요, 봐. 누군데요? 제가 아끼는 신발인데. 이제 또 차이점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네. 차이점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다른 점이 있습니까? 공효진 씨 같은 경우에는 임대수익형 건물을 좀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 매입을 네. 했다라는 거고요. 손예진 씨 같은 경우에는 맞아. 임대수익보다는 그냥 투자성으로 매입을 한 거죠. 이 건물을 갖고 있다 높은 시기 내에 딱 팔아서 그걸로 수익을 내겠다. 공효진 씨는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를 한 반면에 손예진 씨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까지 보면서 좀 위험한 하이리스크의 투자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위험한 투자를 해야 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약간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실질적으로 차이점을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은 공효진 씨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수익을 고려한 투자, 손예진 씨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을 고려한 투자. 상대적으로는 이제 안정적과 공격적이라는 거죠. 공효진 씨는 빌딩에 투자를 했다라는 것과 네. 손예진 씨는 실질적으로는 땅에 투자를 했다. 아니, 건물이 있었는데 왜 땅이에요? 건물이 있었지만 노후돼가지고 2계층 정도의 건물이라 네. 건물로서의 이제 투자 가치는 별로 없었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지어야 될 땅이라는 거죠. 근데 그 건물 자체가 이렇게 높게 못 짓는 지역 아니었어요? 같이 함께 지어야지만 개발이 가능한 아. 매입 당시에는 그런 땅이었어요. 공동 개발구역. 공효진 씨 같은 경우에는 아하. 판단의 기준이 있었어요. 2011년도에 한번 경매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입을 했다는 거고요. 손예진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세 수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높은 가격에 매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가격이었습니다. 임대 수익이 안 나오는 그런 건물이었잖아요. 네. 대출은 받았고 임대 수익은 안 나오고 적자지, 적자. 그렇죠. 리스크가 컸는데 뭐 가치가 오를지 내릴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왜 손예진 씨는 그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샀냐 이거예요? 단독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었어요. 근데 매입을 1월 달에 하고 나서 8월 달에 지구 단위 계획 변경 고시가 됩니다. 자, 2015년 1월 달에 손예진 씨가 건물을 매입한 게 땅은 넓지만 건물은 굉장히 작았어요. 이거를 사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뭐 적자라서 이거 돈을 꼬라 박아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7개월이 지난 2015년 8월이 되니까 공동 개발이 아닌 단독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이게 풀렸어요. 손예진 씨가 갖고 있던 이 건물에 있는 땅 다 부수고 새로 지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법적으로. 시세가 확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네요. 네. 단 7개월 만에. 그러면은 사실 그렇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약간의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7개월 만에 그렇게 변했다는 거는 분명히 자, 손예진 씨는 손예진 씨는 좋은 꿈을 꾼 거. 투자를 하기 전에 뭐 임장 활동도 많이 하셨을 테고 주변에 이제 투자 운영에 대한 자문도 많이 받았을 거고 구청에서 발표하는 계획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찾아보셨을 겁니다. 개발 제한이 있지만 그게 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 하나 믿고 그냥 투자를 네네. 딱 한 거야. 뭐 이런 거죠. 오인택이 잘 돼서 뭐 신동엽이 될 수 있다라는 그냥 가능성 하나 믿고 그냥 오인택한테 딱 투자를. 그래 진짜 바보야. 네. 왜 그런 투자를? 시세 차익을 얼마나 났다고요? 그래서? 42억입니다. 와. 손예진 씨도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그렇죠. 또 전문가와 계속 상담을 나누면서 네. 정보를 계속 입수한 거 아니에요? 네. 일반 사람들은 누구랑 상담을 해야 됩니까? 에이트 그 마포 만두는 네.
저 요즘에는 못 가봤는데 네. 아직도 만두집이 하고 있나요? 아 원래 마포만두가 대로변에 있었잖아요. 네. 그게 뒤쪽으로 옮깁니다. 거기는 그럼 뭐가 있지 지금? 손예진 씨한테 매입을 하신 분이 17개 층으로 건물을 했습니다. 35억 주고 마포에 17층짜리 건물이면 괜찮네. 그럼요. 형부 좋고 누이 좋고 손님 좋고 건물. 자, 이제 2017년도 되니까 이제 두 분 다 건물을 이제 파신 거예요. 그쵸. 시세 차익이 났을 거 아니야. 네. 그럼 현금을 지고 있겠네요. 네. 자, 그걸로 인해서 또 어떤 행보를 또 걸으셨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분명히 건물을 샀을 것이다 해서 전 재산을 겁니다. 거시는 거예요? 아니요. 공효진 씨는 네. 건물을 팔고 나서 구매하셨나요? 2017년도에 두 분 다 매각을 하셨잖아요. 네. 그 이후에는 손예진 씨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건물에 대한 투자 행보는 없어요. 너무나도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받기 때문에 다음 건물은 되게 고민을 될 것 같아요. 손예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건물을 굉장히 뭐 집중해서 파고 연구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 왜냐면 이 건물을 연구했는데 아니야. 그럼 다음 건물. 이렇게 계속 그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몇 년 정도 걸린다.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공유진 씨 또 가만히 있나요? 사실 매각하기 전에 이미 매입을 하셨어요. 어? 팔기 전에 또 하나 샀다는 거야? 이미 사고 한 겁니다. 와. 사실 두 채였던 거죠. 매입한 게 이번에는 건물 같은 게 아니라 손예진 씨 마포만두처럼 이게 지어야 되는 땅의 가치가 있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어디? 서교동에 매입을 하신 거죠. 마포갈비? 2016년도에. 응. 공유진 씨가 그랬다고요? 네. 그거는 공유진 씨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정적인 투자. 부동산을 2013년도에 매입을 하고 나서 4년 동안 계속 운영을 하셨잖아요. 네. 관리도 수월하고 건물을 매입해봤으니까 자신감도 붙었고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한 거죠. 건물을 짓기 위해서. 본인만의 스타일로 다시 한번 투자를 해보겠다. 야, 이거 또 위험한 또 투자를 했거든요. 지금 2년이 흘렀죠 그러고. 자, 서교동 어디에? 서교동 그 메인길 주차장길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이면에 16년도에 매입을 하고 나서 신축을 하신 거죠. 2층짜리 건물을 매입을 해서 네. 그러면 이제 다 지어진 상태입니다. 몇 층짜리로? 6층짜리로. 이 건물이 치기 싫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신축을 하기 위해서 한남동 건물을 파셨을 수도 있어요. 신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아. 두 번째는 이번엔 법인으로 매입을 했다는 겁니다. 법인으로. 왜 그랬을까요? 일단 법인으로 한 이유는 첫 번째가 대출 아닌가요? 대출도 맞고요. 네. 세금 문제가 가장 큽니다. 아, 법인으로 하면 대출이 많이 돼요? 매입 당시에는 대출에 대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상관없었는데. 별개고요. 예, 예. 세금은 확실히 개인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 네. 법인으로 투자하는 게 더 절세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정확하게 몇 퍼센트 정도 차이가 날까요? 취득세는 사실 법인이 높을 수가 있어요. 네. 과밀 억제 권역에 있는 5년 미만의 법인이 부동산을 매입했을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가 돼요. 기본적으로 개인이 투자를 했을 때 취득세가 4.6%입니다. 건물을 매입했을 때. 네.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중과세를 문다. 네. 가정하에 9.4%의 취득세율을 매기는 거죠. 거의 뭐 2배 가까이 내네요. 법인으로 하는 이유가 있다면 또 어떤 세금을 절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유세, 그리고 양도할 때 법인세, 뭐 이런 세율이 법인이 조금 더 유리해요? 예. 엄청나게 가격이 오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법인을 내서 두 번째 건물을 했습니다. 보니까 네. 공효진 씨 건물이 네. 좀 전에 신이 화장실 가가지고 똥 싸면서 좀 봤는데 거기가 좀 M2 그 클럽 거리 바로 뒤거든요. 네. 거기가 요즘에 부흥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돌아다녀요. 법인까지 내서 건물을 사서 이제 투자를 했다라는 것은 네. 이제 공효진 씨는 건물 전문가다라고 할 수 있네요. 공효진 씨한테 좀 상담을 받고 싶네요. 내가 연상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야? 경험이 풍부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 내 이상 제가 이제 조언 드릴 수 있는 거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 혜택이 많은 법인으로 매입하시는 걸 또 추천드립니다. 소득이 많고 적으면 얼마 기준으로 볼 수가 있나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만 따져도 네. 세금을 낼 때 네. 44%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법인은 20%선 내외에서 거의 이제 세금이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환급을 받는 저로서는 법인을 살리는 자, 근데 궁금한 게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 보유세는 몇 프로예요? 몇 프로고 1년에 몇 번을 내는 겁니까? 법인세는 그냥 동일하게 그냥 법인세 하나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 보유세랑 이런 거 다 합쳐서 법인세가 되는 거예요? 세율은 동일합니다. 양도세도 마찬가지고요. 예. 약 한 10%에서 25%. 자, 오늘 국민 여배우라 불리는 손혜진 씨와 공효진 씨의 건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이제 배우가 아닌 부동산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투자를 하고 있었네요. 오늘은 이제 손예진 씨랑 공효진 씨가 건물이 좀 얘기가 끝났지만 네. 또 빨리 좋은 건물을 사셔서 그걸 또 리뷰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좋은 건물, 좋은 투자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손혜진 씨 그리고 공효진 씨. 오늘 함께하니까 어땠어요? 다음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020년에는 우리 구독자 모든 분들이 다 건물주가 되길 바라면서 그리고 미래의 건물주 여러분들 진심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이트 필팅이었습니다. 저는 오이택이고요. 전 김남옥입니다. 예!